북상주의 한 기와집 85세 할머니가 30년간 지켜온 아궁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가 호기심에 벽돌을 하나씩 빼내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 발견이 가족을 파멸로 이끌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속엔 내 청춘도 내 눈물도 다 묻혀 있어.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산자락 끝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에서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조복래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그 연기와 함께 시작되었죠. 85세의 복래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무엇보다 그낡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가스레인지를 쓰는 시대에 여전히 장작불로 밥을 짓고 물을 끓이는 복래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복래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아궁이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성냥을 그어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작은 나뭇가지들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불꽃이 살랑살랑 타오르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불꽃이 흔들리는데 복래 할머니는 그때마다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세심하게 불을 키워나갔어요. 아궁이 속 불길이 안정되면 그제야 큰 장작을 밀어넣고 무거운 쇠솥을 올려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며 만들어내는 소리, 장작이 타면서 내는 톡톡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보글보글 소리까지 모든 것이 복래 할머니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음악이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가끔 복래네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복래야, 이 더운 여름에도 그 불 지피고 있나? 가스레인지 하나 사지 그러니. 복래 할머니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웃음을 띠고 대답했어요. 이 아궁이는 내 숨 같은 기다. 내가 죽기 전까진 못 없앤다고. 옆집 김 할머니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지켜요? 복래 여사는 참 고집이 세네. 요즘 시대에 그게 어디 있어. 복래 할머니는 아궁이 속불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속엔 내 청춘도 내 눈물도 다 묻혀 있어. 그런데 어찌 버리겠어. 30년 전 남편 조덕수가 세상을 떠난 뒤로 복래 할머니는 줄곧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큰아들 만식이는 사업을 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작은 딸 미경이는 시집을 가서 부산에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명절이나 제사 때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어요. 특히 미경이의 아들인 성훈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느라 더욱 보기 힘들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로는 거의 연락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복래 할머니는 외로움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 배달원이 노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등기우편을 내밀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 미경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복래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죠. 편지에는 성훈이가 군대를 다녀온 뒤 취업이 잘 안 되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 번번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시골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며 외할머니 댁에 얼마간 머물고 싶다는 성훈이의 부탁이 전해졌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편지를 품에 꼭 안고 기뻐했어요. 그동안 텅 빈 집에 젊은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릴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벌써부터 성훈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 낡은 집과 불편한 생활에 도시에서 자란 손자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온수도 아궁이에서 데워야 하는 이곳 생활이 젊은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복래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평소보다 훨씬 오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가끔 아궁이 뒤쪽 벽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벽돌 틈새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손가락이 특정 벽돌을 만질 때마다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는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벽돌을 다시 한번 꾹 눌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례 할머니가 그저 고집 센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할머니에게는 그 아궁이를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만의 깊고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불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깊이 새겨져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불꽃이 한번 크게 흔들리자 복례 할머니는 마치 놀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궁이 입구를 닫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궁이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은이가 상주 외할머니 댁에 도착한 것은 일주일 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나타난 20살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복례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손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성은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나갔습니다. 성은아, 많이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성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적어져 있었어요. 군대를 다녀온 뒤 여러 차례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였거든요. 복례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지만 성은이는 방에 짐을 풀자마자 혼자 있고 싶다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성은이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어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대충 먹고 저녁까지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손자가 걱정되어서 자꾸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성은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자 성은이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성은이에게는 장작불로 밥을 짓는 광경이 신기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할머니, 이 아궁이 정말 오래된 거죠? 그럼 내 외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거야. 벌써 40년도 넘었지. 복례 할머니는 성은이가 관심을 보이자 기뻐하며 아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벽돌을 쌓았는지, 어떤 나무를 써야 불이 잘 타는지, 연기가 잘 빠지도록 굴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성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궁이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불이 들어가는 입구 쪽 벽면이 다른 부분보다 두꺼워 보인다는 점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물어보기에는 왠지 조심스러워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은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궁이 쪽에서 뭔가 쇳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연속으로 같은 소리가 들리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은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가보았어요. 아궁이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벽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성은이는 귀를 벽에 대고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았어요. 똑, 똑, 짤랑. 마치 작은 금속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성은이는 손전등을 가져와서 아궁이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벽돌과 벽돌 사이 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성은이가 손가락으로 틈새를 만져보려는 순간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건들지 마라. 절대 열지 마. 복례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어요. 성은이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관심 갖지 마라. 위험한 거야. 복례 할머니는 성은이를 아궁이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는 벽돌 틈새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틈이 벌어진 곳은 없는지, 뭔가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신경 쓰며 확인했어요. 성은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아궁이 벽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할머니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새벽마다 들리는 그 쇳소리의 정체는 뭘까요? 그날 오후 성은이는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이장님,
저희 할머니가 아궁이를 정말 아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례 할머니 말이지. 남편 돌아가신 뒤로 더 그래진 것 같아. 뭔가 추억이 담겨 있나 보지. 하지만 이장님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만 복례 할머니가 아궁이 때문에 이사도 거부하고 개조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는 잠들기 전까지 아궁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과도한 반응, 새벽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벽돌 틈에서 반짝이던 무언가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성훈이는 이제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 아궁이 안에는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를 화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복례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성훈이는 다시 아궁이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벽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벽돌은 다른 것들보다 색깔이 달랐고 모양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성훈이가 그 벽돌을 살짝 눌러보려는 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성훈이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복례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복례 할머니는 성훈이가 아궁이 근처에 오는 것을 경계했고 성훈이는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간직한 채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성훈이가 외할머니 댁에 온 지 보름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앞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조만식이었어요. 복례 할머니의 큰아들이자 성훈이의 큰애 삼촌이었습니다. 만식은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서울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을 성훈이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만식이 왔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복례 할머니는 큰아들의 방문을 반기면서도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만식은 몇 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는데 평소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의외였거든요. 성훈이도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큰애 삼촌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리 친하지는 않았어요. 만식은 성훈이를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훈이구나. 많이 컸네. 요즘 취업 준비한다며? 네, 삼촌. 잠시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만식은 집 안팎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향집이 예전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유독 아궁이 쪽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 아궁이로 밥을 하세요? 이제 가스레인지 하나 사드리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니? 이건 못 바꾼다고.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만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궁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훈이는 큰애 삼촌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식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이 잘못되어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복례 할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만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 집을 왜 팔아.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지내시기도 힘드시잖아요. 미경이랑 상의해서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훈이는 큰애 삼촌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집을 팔자고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집을 나간 게 언제고 이제 와서 뭘 나눠? 나는 죽어도 이 집 안 판다. 복례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억지로 참으며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집을 좀 개조해요. 이 아궁이도 없애고 현대식으로 만들면 살기도 편하고 값어치도 올라갈 텐데요. 절대 안 된다. 특히 아궁이는 건드리지 마라. 복례 할머니의 반응이 지나치게 격렬하자 만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성훈이도 할머니의 과도한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아궁이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만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만식은 혼자 집 안을 둘러보며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훈이는 큰 외삼촌을 따라다니며 지켜보았는데 만식이 아궁이 주변만 유독 오래 머물며 관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벽돌을 손으로 두드려 보기까지 했습니다. 삼촌, 뭘 하세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거든. 하지만 만식의 시선은 여전히 아궁이 벽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성훈이는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만식이 손전등을 들고 아궁이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훈이는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만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망치 같은 것을 꺼내어 벽돌을 조심스럽게 두드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속이 빈 부분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벽돌에서 다른 소리가 나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복례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식은 재빨리 망치를 숨기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밤늦게 뭘 하고 있니? 아, 어머니. 잠이 안 와서 잠깐 나왔어요. 복례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만식을 바라보다가 아궁이 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겉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만식은 복례 할머니에게 며칠 더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정리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였지만 성훈이는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성훈이는 큰 외삼촌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만식은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을 틈타서 아궁이 주변을 탐색했어요.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훈이는 만식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훈이는 큰 외삼촌이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아궁이를 지키려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식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복례 할머니의 경계심도 점점 강해졌어요. 집 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팽팽해져만 갔습니다. 성훈이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아궁이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 그 비밀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어요. 만식이 외할머니 댁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성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외삼촌의 수상한 행동과 할머니의 과도한 경계심 사이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거든요. 그날 오후 복례 할머니가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간 사이 성훈이는 용기를 내어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만식은 마을 이장님 댁에 인사를 가서 집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는 며칠 전부터 관찰해둔 벽돌 중에서 유독 색깔이 다른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 벽돌은 다른 것들보다 약간 붉은 빛이 돌았고 만져보니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벽돌을 밀어보니 정말로 움직였어요. 성훈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벽돌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벽돌을 제거하자 그 뒤로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훈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간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 안에서는 황금빛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성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크고 작은 금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적어도 30개는 넘어 보였고 각각의 금화에는 한자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것이 할머니 집 아궁이에 숨겨져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금화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고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진짜 금인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이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았는데 어느새 부산에서 올라온 엄마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며칠 전 만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올라온 것이었어요. 성훈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엄마? 언제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아궁이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경은 성훈이 손에 들린 금화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 안에 가득한 금화들을 보자 더욱 놀라며 주저앉았어요. 이게 진짜야? 어떻게 이런 게 여기에? 저도 몰라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봤는데 미경은 금화를 하나씩 집어들며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진짜 금인 것 같았고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외할머니가 이런 것을 숨겨두었을까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성훈이와 미경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아궁이 앞의 상황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벽돌이 빠져 있고 나무 상자가 꺼내져 있으며 금화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열지 말랬지. 그걸 왜 꺼냈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설명드릴게요. 미경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지만 복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그건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어. 복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조덕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가족 몰래 모아둔 금을 남겼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을 절대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오직 외손자 성훈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요? 왜 저한테만? 그 아이만은 빚에 시달리는 인생 살게 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처럼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생활고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금이 있었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외할아버지 자식인데. 내 아버지 뜻이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만식이 이장님 댁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궁이 앞에 흩어진 금화들을 보는 순간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만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삼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귀띔해 주셨거든. 하지만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만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자고 했구나. 이걸 노리고. 어머니,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 금을 어떻게 할 건지 가족끼리 상의해야죠. 미경도 만식의 말에 동조했어요. 자신도 외할아버지의 딸인데 왜 성훈이만 독차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유언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속 관련해서 말이에요. 성훈이는 갑작스럽게 가족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자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려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도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숨겨두세요. 안 돼, 성훈아. 이건 내 할아버지 뜻이야. 하지만 만식과 미경의 시선은 이미 금화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금화들을 보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금화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례 할머니는 금화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금화가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식은 금화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보겠다며 사진을 찍어 여러 곳에 문의하기 시작했고, 미경도 상속법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느라 바빴어요. 복례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선 것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이 복례 할머니를 찾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복례 어르신 계신가요? 네. 저인데 무슨 일이신지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 집에 신고되지 않은 고액 자산이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훈이와 미경도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식만은 왠지 당황하지 않는 기색이었어요.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에 따라 집안을 수색하겠다며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궁이 쪽으로 향했어요. 누군가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있던 금화들은 어디에 두셨나요? 복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남편이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준비된 듯이 탈세 혐의와 미신고,
자산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금화의 출처와 보유 경위, 세금 신고 여부 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고액 자산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보관하고 계셨나요? 30년 전부터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라고요. 그럼 상속세는 신고하셨나요?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하셨고요? 복례 할머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남편의 유언대로 성훈이를 위해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성훈이는 경찰관들의 추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아기가 있어서 숨긴 것이 아닌데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외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외할아버지 유언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금고에 보관된 금화들을 모두 압수해갔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금고를 열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남편의 유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나를 잡아가도 좋다. 하지만 저건 내 가족의 피다. 경찰관들이 떠난 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미경은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방에서 쉬고 있었고 성훈이는 분노하며 만식을 추궁했습니다. 삼촌이 신고한 거죠?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성훈이는 확신했어요. 경찰이 정확한 위치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내부자의 신고가 분명했거든요. 외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외할아버지 유언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성훈아,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법은 법이야. 만식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것이었어요. 아니, 복례 여사 집에 그런 게 숨겨져 있었다고요? 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척했다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평소 소박하게 살던 복례 할머니가 사실은 부자였다는 것을 알고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성훈이는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계속 곁에 있어주려 했지만 복례 할머니는 오히려 성훈이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성훈아, 너는 서울로 돌아가거라. 여기 있으면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될 거야.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복례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남편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며칠 뒤 미경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성훈이는 할머니를 걱정하며 하루 종일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만식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왔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고 했던 일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해요. 미경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호기심 때문에 아궁이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성훈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문득 성훈이는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들도 금고만 가져갔을 뿐 아궁이 전체를 뒤지지는 않았거든요. 성훈이는 손전등을 가져와서 아궁이 안쪽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가 남긴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성훈이가 아궁이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궁이 맨 뒤쪽 벽면에 다른 곳과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훈이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벽돌이 아니라 회반죽으로 발라놓은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긁어보니 회반죽이 부슬부슬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여기만 다르네.
성훈이는 부엌에서 작은 숟가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회반죽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더 파보니 녹슨 철암이 나타났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녹슬어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철암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철암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성훈이는 철암을 부엌으로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녹이 너무 심해서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성훈이는 기름을 발라가며 조금씩 뚜껑을 돌려보았습니다. 한참의 노력 끝에 드디어 뚜껑이 열렸어요. 철암 안에는 두터운 봉투 하나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복내 할머니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서류들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보존 상태가 양호했어요. 성훈이는 먼저 서류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조덕수의 친필로 쓰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훈이는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금화는 외손자 성훈에게 교육비로 사용하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절대 나누어 주지 말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우린 실패했지만 손자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성훈이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서류는 금화 구입 영수증이었습니다. 조덕수가 30여 년 전에 정식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증명이었어요. 세 번째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한 자산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다고? 성훈이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조덕수의 이름으로 금 보유 신고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상속세까지 미리 납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훈이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외할아버지가 복내 할머니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복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나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고 아이들에게도 가난만 물려주었다. 하지만 성훈이만은 다르게 키우고 싶다. 이 금은 성훈이가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데 쓰여야 한다. 다른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길을 찾았지만 성훈이는 아직 어리다. 부탁이니 내 뜻을 꼭 지켜다오. 편지를 읽으며 성훈이는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왜 그토록 비밀을 지키려 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내 할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성훈이가 철암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고작 깜짝 놀랐습니다. 성훈아, 그걸 어디서 찾았니? 아궁이 뒤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성훈이는 유언장과 세무신고서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서류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영감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구나. 특히 세무신고서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모든 법적 절차를 미리 처리해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외할아버지가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처리해놨어요. 그때 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온 길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성훈이는 유언장을 만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진 정식 유언장이었고 모든 금화가 성훈이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만식은 유언장을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건 언제 만든 유언장입니까?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세무신고도 다 되어 있어요. 만식은 세무신고서를 보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탈세 혐의로 신고한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었거든요. 미경도 소식을 듣고 나와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셨다니. 성훈이는 서류들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모든 혐의가 무혐의라고 판정했어요. 정식으로 신고되고 세금까지 납부된 합법적인 자산이었거든요. 며칠 뒤 압수되었던 금화들이 모두 돌려왔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금고를 다시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의 유언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거든요. 만식은 법정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어요. 거짓 신고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만식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성훈이는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준 외할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복례 할머니도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30년간 혼자 지켜온 비밀이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편하시죠? 그래. 내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생각해뒀구나. 성훈이는 그날 밤 외할아버지의 유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어요. 성훈이는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서울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성훈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언을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훈이는 복례 할머니와 미경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는 이 금화를 제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고 싶지 않아요. 외할아버지의 뜻을 더 의미 있게 실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니, 성훈아? 지방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외할아버지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복례 할머니는 성훈이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자가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 좋은 일이라면 내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미경도 아들의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둘러싼 가족 갈등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는데 성훈이의 제안을 듣고 나니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성훈이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주시청과 경상북도청에 문의해서 장학재단 설립 절차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도 연락해서 자신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 성훈이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상속받은 금화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복례 할머니가 30년간 남편의 유언을 지켜온 이야기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헌신과 성훈이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복례 할머니가 금을 숨겨뒀다고 수근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복례 여사,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걸 혼자 지켜오셨다니. 성훈이도 참 기특해요.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복례 할머니는 이웃들의 달라진 반응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과 부담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복례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훈이는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복례 할머니는 명예 이사장이 되었어요. 첫 해에는 1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상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기념식 축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성훈이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잘 이어가 주어서 고맙습니다. 성훈이도 인사말에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어요. 외할아버지는 단순히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꾸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성훈이는 복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만식이 아니라 서울에서 온 변호사였어요. 만식을 대리해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어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검증받았고 여러 전문가들의 확인도 받았거든요. 변호사는 며칠간 조사를 벌였지만 유언장의 하자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조덕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만식은 법정 공방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성훈이의 상속권을 확정 판결했어요. 만식은 이 과정에서 무고죄와 허위신고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미경은 오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아들 성훈이의 성숙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성훈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처음에는 억울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복례 할머니는 모든 소동이 정리되자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어요. 남편의 유언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뜻을 발전시킨 손자가 대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이제는 비밀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따뜻한 불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성훈이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불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겠어요. 불꽃이 따뜻하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아궁이 속 불빛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었거든요. 복례 할머니는 성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훈아, 내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내가 그분의 뜻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워줘서. 성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례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성훈이는 재단 운영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둘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며 좋은 소식들을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86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이제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어느 가을날 저녁 성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가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와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내 할아버지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그동안 참 무겁게 살았구나. 성훈이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취업 걱정에 우울해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재단 운영을 하면서 성훈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제가 재단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외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니? 단순히 금을 모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 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까지 생각하셨잖아요. 저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복례 할머니는 성훈이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한번 밀려왔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자기는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면 먼저 도와주곤 했지. 내가 그런 마음을 이어받은 것 같아서 기뻐. 그날 밤, 성훈이는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내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문득 성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런 삶을 성훈이가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이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재단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상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도울 수 있도록요. 그런 큰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겠니?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지역에서 후원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시작해주신 일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복례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작은 아궁이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몇 달 뒤, 복례 장학재단은 전국 단위 장학재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훈이는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대신 젊고 유능한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겼어요. 자신은 고문 역할을 맡으며 재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훈이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저 다시 공부하려고 해요. 이 나이에 또 공부를 한다고? 네. 외할아버지가 교육비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이제야 정말로 공부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복례 할머니는 손자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1년 뒤 성훈이는 서울의 한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성훈이는 서울로 완전히 이사가지 않고 상주와 서울을 오가며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저녁 성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훈이가 직접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이제 내가 이 아궁이를 지켜주는구나. 할머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연기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요. 복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성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금보다 귀한 건 지켜야 할 마음이다. 성훈이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금화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밀을 감추는 연기가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연기가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성훈이는 외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보겠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면서요. 밤하늘의 별들이 아궁이 연기와 함께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례 할머니와 성훈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궁이 속 불길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30년 인생과 비밀을 품은 그 연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